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1995년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그 전설적인 드라마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입니다. 당시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하며 방송 시간이면 거리에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던 바로 그 작품 말이죠. 모래시계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고 문화적 충격이었으며 무엇보다 한국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명작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겠어요? 1부 시대적 배경과 드라마의 탄생 1995년 2월 20일 SBS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모래시계는 송진아 작가의 펜끝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작품이 다루는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바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이었던 그 시기입니다. 유신체제의 종말,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까지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3명의 청춘 남녀가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박태수, 강우석, 윤혜린.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민수, 박상원, 고현정이라는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완벽하게 구현해낸 이 캐릭터들은 단순한 등장인물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죠. 드라마 제작진들은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정과 사랑, 그리고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2부 새 주인공의 운명적 만남. 이야기는 1979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박태수와 강우석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장 환경은 극명하게 달랐죠. 태수는 가난한 선술집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며 세상의 잔혹함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반면 우석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며 정의로운 마음을 키워갔죠. 이미 이때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윤혜린이 등장합니다. 카지노 재벌가의 딸로서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권력욕과 정치적 야망에 희생당하는 존재였죠. 혜린은 태수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서 그 시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구조였습니다. 태수는 혜린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출신 때문에 당당하게 다가갈 수 없었고 우석은 태수의 친구이면서도 혜린을 향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혜린은 태수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3부 선택의 갈림길. 대학 진학 후 세 사람의 운명은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태수는 생계를 위해 조직폭력배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점차 그 세계의 논리에 물들어가게 되죠. 주먹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태수. 그의 선택은 비극의 씨앗이 되어갑니다. 반면 우석은 법조인의 길을 택합니다. 정의로운 검사가 되어 썩은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신념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었고 때로는 친구조차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혜린은 어떨까요? 그녀는 아버지 윤장호의 정치적 야망에 의해 끊임없이 이용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략 결혼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죠. 그녀의 삶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있는 금고와 같았습니다. 4부 권력과 폭력의 소용돌이. 1980년대 한국 사회는 권력과 폭력이 횡행하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드라마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 인물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태수는 조직의 중간 보스로 성장하면서 점점 더 큰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피와 배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그는 자신이 택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점차 깨달아가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세력 다툼, 상대 조직과의 전쟁, 그리고 배후에서 줄을 조종하는 정치 권력들.
태수는 이 모든 것들의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더 인간적인 감정을 잃어가게 되죠. 우석은 검사로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어요. 정치적 압력, 조직적 은폐,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그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5부. 사랑의 아픔과 운명의 장난.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태수와 혜린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죠. 태수의 신분, 혜린의 배경, 그리고 두 사람을 둘러싼 현실적 제약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갈라놓았습니다. 혜린은 태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태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혜린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위험했으니까요. 한편 우석은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친구로서는 태수의 행복을 바라지만 동시에 자신도 혜린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우석은 더욱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태수가 혜린에게 "이보세요, 나 떨고 있니?"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강인해 보이는 조직폭력배 태수도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한 남자였던 거죠. 6부. 비극으로 치닫는 운명. 시간이 흐를수록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져 갔습니다. 태수는 조직 내에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점점 더 위험한 일들에 뛰어들었고 우석은 그런 태수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나아가는 동안 새 주인공의 삶은 오히려 더욱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태수는 조직 간의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되고 혜린은 아버지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석은 친구 태수를 체포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내적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법과 정의를 위해서는 태수를 체포해야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현실은 견디기 힘들었죠. 7부. 파국과 최후.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조직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우석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에서 태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죠. 시청자들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 여운은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혜린은 태수의 죽음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남자를 잃게 된 그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우석 역시 친구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8부. 명장면과 명대사들. 모래시계에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장면들과 명대사들이 많습니다. "이보세요, 나 떨고 있니?" 라는 태수의 대사는 당시 유행어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또한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대사나 "인생은 모래시계 같은 것이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들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대사들은 단순한 드라마 속 멘트를 넘어서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드라마의 OST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영남이 부른 가슴에 흐르는 눈물은 드라마의 감정선을 극대화시켰고 지금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태수와 혜린의 애절한 사랑이 떠오르게 되죠. 9부. 연기자들의 열연. 모래시계의 성공에는 주연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민수는 박태수 역할을 통해 조직폭력배의 거칠음과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었고 이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었죠. 박상원의 강우석 캐릭터는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과 친구에 대한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죠. 고현정의 윤혜리는 한국 드라마 사상 가장 매력적인 여주인공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내면의 상처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죠. 이들 외에도 이정길, 김혜수, 이승연 등 당대 최고의 연기자들이 총출동하여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각각의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인물로 느껴질 정도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거죠. 10부. 사회적 반향과 문화적 의미.
모래시계는 방송 당시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가 방송되는 시간대에는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이를 두고 모래시계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과 역사를 정면으로 다뤘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아픔, 사회적 불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선택과 고뇌를 진솔하게 그려냈죠. 또한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진지한 작품으로서의 드라마의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이후 많은 드라마들이 모래시계를 벤치마킹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완성도와 임팩트를 넘어서는 작품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 모래시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한 시대의 증언자 역할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박태수, 강우석, 윤혜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의 선택, 우정과 사랑의 의미,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운명에 대해 말이죠. 모래시계 속 모래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내리듯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모래시계의 장면이 남아있나요? 혹시 그 시절 가족들과 함께 TV 앞에 모여 앉아 이 드라마를 보시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감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의 드라마와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